뭐 철학은 당연히 역사의 산물이니까 서양사를 공부를 하려면 뭐 당연히 서양의 역사를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서양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대충 인류의 기원하면 10만 년 전을 우리가 잡습니다. 10만 년 전 인류의 기원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4대 문명 이렇게 배웠지만 인류 이제 고고하게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인류의 문명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통론입니다. 통론. 아프리카에서 발흥한 인류가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 위쪽은 지중해잖아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보면 거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한다. 오리엔트 문명. 오리엔트 문명이 이제 어딜 가느냐? 오리엔트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중해 서쪽에 지중해 동쪽, 지중해 입장에서는 동쪽, 그리고 터키 입장에서는 서쪽에 저기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 왜 소아시아일까요? 아시아가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 입장에서는 아시아만 페르시아 문명인데 그 큰 아시아에서 조금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지중해 입장에서는 동쪽에 위치한 작은 지역, 거기를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소아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소아시아에서 조금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에게섬이 있죠. 에게 문명이 되는 거고, 에게 문명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조금 오게 되면 이제 그리스 문명이 되는 거죠. 그리스 문명.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가장 최전성기는 BC 5세기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명 하면 대표적인 두 도시 국가가 있죠.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있죠. 스파르타. 그래서 BC 5세기 전후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걸출한 철학자들이 나오죠. 사실상 그리스 아테네의 피크아웃 시절이 BC 5세기였고 최전성기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에 가장 뛰어난 철학가들이 등장을 한 거죠. 마치 이거는 동양에 있어서의 제자백가 시대하고 비슷한 시절이에요. 제자백가. 동양에 있어서 제자백가 시절과 비슷하더라. BC 5세기 최전성기였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 문명이 이제 알렉산더 헬레니즘에 의해서 끝나죠. 알렉산더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헬레니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저기 아시아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안 왔어요. 서쪽으로 안 온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죠. 서쪽에 뭐가 있었냐? 조그맣게 지중해 쪽에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튀어나온 나라가 있었죠. 이탈리아의 로마가 크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크게 두 개의 역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소로마가 있고요. 소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명맥을 동로마가 이어가죠. 동로마. 근데 중요한 건 소로마는 BC 5세기부터 476년, 서기 476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로마가 언제 뭐냐면 1453년인가? 1456년인가? 1453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길죠. BC 5세기부터, 그러니까 서로마만 해도 한 1000년인데 서로마, 동로마까지 다 합하면은 대충 1500년이죠.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일 제국 체제로는 가장 긴 역사를 우리 인류사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500년 동안 서로마와 동로마가 지속이 되더라.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북방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의 시기를 서로마는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5세기부터 동로마가 멸망하는 15세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다? 중세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중세. 여기서 말하는 중세는 서유럽 중심이에요. 서유럽. 동유럽에는 뭐가 있었다? 동로마가 있었다.
그래서 서유럽 입장에서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5세기부터 15세기를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로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세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중세시대가 이어지고 나다가 이제 14세기쯤 되게 되면 르네상스라는 게 터져 나옵니다. 14세기, 15세기, 16세기, 14, 15, 16세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르네상스라는 얘기는 뭐냐, 문예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문예를 부흥시킵니까? 문해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14세기 전까지는 중세시대였었잖아요. 이게 신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심이니까는 인간 중심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뭐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과 희극과 비극 같은 것들을 다시 꺼내서 봅니다. 다시 꺼내서 보면서 당시의 그리스 문명의 어떤 그 뿌리는 유럽 시대는 완전히 이제 가스, 신으로 인해서 이제 점철이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문명이 그걸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발흥을 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부흥을 시키죠. 그래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 그러잖아요. 휴머니즘. 이걸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휴머니즘이냐? 왜 인간주의냐? 당연히 그 전 시기가 신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의 세계를 로마가 역사는 처음에는 이제 신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AD를 기점으로 해서 신이 나오고, 그 크리스트 종교,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 유럽 사회 전체가 다 신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신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신적 질서에 대한 반성이 터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프로테스탄스.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휴머니즘이 나오게 되면 뭔가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된다. 대항해 시대. 전 지구적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이 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절대왕정이 됩니다. 절대왕정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왕정의 의미는 뭐예요? 신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황제 중심으로 넘어온 거죠. 세상의 통치자가 신이 아니라 뭐가 돼요? 왕이 된 거예요, 왕.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또 있죠. 그래서 18세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8세기 들어가지고 계몽주의. 그 다음에 시민혁명. 이런 시기가 이어지게 된더라. 근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왕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일반 민중 중심으로 넘어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3계급이라고 하는 상공업 계층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다수는 하나로 뭉쳐지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결과가 결국 뭐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이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독재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오히려 득세하게 되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 사회를 다 들쑤셔 놓으면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그러니까는 왕조에서 민족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9세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산업혁명과 동시에 뭐예요? 이제 국가주의,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부터 반성을 하게 돼요. 인류 역사가 중세시대 신에서 인간 휴머니즘을 부르짖다가 왕한테 갔다가 시민한테 갔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 갔다가 제국주의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합리성, 이성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문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반이성주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현대 철학. 현대 철학. 그리고 나서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뭐예요?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평화의 시기였었죠. 평화의 시기였는데, 그게 다시 뭐예요? 그게 다시 최근에 신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신제국주의. 신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관세전쟁이 말이 좋아서 관세전쟁이지, 이제 강대국들끼리 이제 또다시 전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서양사 개관입니다. 서양사 개관이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서양사 전체를 다 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아무튼 서양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역사의 산물인 철학, 서양의 철학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양의 역사를 살펴본 거예요.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을 했고, 그 인류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문명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에게 문명과 그리스 문명으로 가게 되더라. 그리스 문명 BC 5세기 페리클레스로 대변되는 BC 5세기 아테네 최전성기 때 사상도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어떤 시대 때 사람이에요? BC 5세기를 전후한 사람들, 그리스 철학가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 문명 BC 5세기 페리클레스의 시대는 그야말로 중국의 철학, 중국 철학에 있어서 제자백가 시대와 견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철학사에 있어서 위대한 어떤 시기였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가 알렉산더 헬레니즘이 잠깐 있었다가 로마 시대가 드디어 펼쳐지게 되죠. 로마 시대는 BC 5세기부터 서로마가 476년도, 동로마가 1453년도 멸망할 때까지 약 2000년, 그리고 서로마만 해도 1000년. 그래서 더하면은 대충 한 1500년, 2000년까지, 우리 신화시대까지 하면 2000년이지만 대충 우리가 한 1500년 잡습니다. 엄청나게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단일 왕조가 아니죠. 단일 국가체계, 단일 제국체계로서는 우리 그 인류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가장 긴 역사였었다. 그래서 로마사를 공부를 하면 로마사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중세시대가 다 포함이 돼요. 서유럽은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중세시대가 열린 거고, 동로마는 지속됐잖아요. 1453년까지. 그러니까 로마사를 공부하면 중세사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마사가 끝나고 나서 근대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명의 절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로마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열렸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가 시작이 됐고, 중세시대가 끝날 무렵에 신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 바뀌게 되죠. 그것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다? 그거의 단초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문예부흥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은 1000년 동안 지속됐었던 중세 사회의 그 장막을 걷어내고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을 다시 공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예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철학의 부흥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심 사상에서 인간중심으로 다시 인간중심 철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 종교에 대한 반발, 기성종교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만 바라보던 시기에서 이제 인간의 진취적인 어떤 그런 자연에 대한 탐구, 자연에 대한 도전, 자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가 열리더라. 그래가지고 14, 15, 16세기가 이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17세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중심에서 왕조 중심 체제로 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어떤 왕이 어떤 왕조가 자신들의 왕조의 어떤 기득권을 또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대 왕권 신수설이라 그러죠. 절대 왕조끼리의 싸움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의 시민혁명은 곧바로 곧바로 대중민주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오히려 독재와 연결이 됐다.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재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전 유럽 사회를 다 들쑤셔놨고, 그로 인해서 부흥된 것이 민족주의가 다시 부흥하게 되더라. 나폴레옹에 대한 반발로 민족주의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민족주의가 일어났으니까는 당연히
제국주의가로 나게 되죠.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시기였었다. 그거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죽다 보니까 서양 문명에서 반성이 일어납니다. 야, 우리 인간이 이성적 합리성을 갖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거야? 이 정말 합리적인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로서, 반성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현대 철학이 나오죠. 실존주의. 예, 누구를 위하여 좋은 윤리나, 뭐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반성으로서 현대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이제 현대사회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양사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서양사의 개관이 되겠고요. 서양사의 개관이 큰 틀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 틀에서 다음 시간부터 서양 철학을 하나하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